자,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질문은 제가 대신해서 먼저 드리고 모든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 질문은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광화 연출님 인사와 함께 이 뮤지컬 모래시계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광화입니다. 모래시계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SBS에서 방영됐었죠. 그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었었고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대와 그리고 새 청년의 우정과 사랑을 다뤄서 깊은 공감을 이끌었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당시에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 어떤 향수, 추억에 젖을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시대와 지금이 닮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도 공감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고 또 뮤지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김문정 음악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컬 모래시계만의 음악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아무래도 1990년대에 말씀하셨듯이 드라마의 큰 이쪽을 했던 OST 뮤직이라고 여러분들 다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줬던 음악적인 정서와 그 서정적인 멜로디를 저희가 절대 배제하고 가기는 이번 작업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모래시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음악은 그때 줬던 관객들, 시청자 여러분한테 심금을 울렸던 멜로디의 주축으로 이루어서 그 멜로디들이 좀 발전시켜서 현대적으로 표현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익히 여러 작품을 통해서 많은 오디션 덤버를 배출했던 오상준 작곡가의 굵고 또 깊이 있는 멜로디가 아마 저희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또 드라마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관객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연 배우들이 이렇게 쭉 자리해 주셨는데요. 물론 아까 포토타임에서 잠깐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신의 그 캐릭터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우형 배우부터 차례대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박태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록입니다. 모래시계에서 박태수 역할을 맡았고요. 간략한 소개라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태수 역을 맡은 한지상입니다. 네, 12월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린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혜린 역의 구정입니다. 네, 혜린은 이상과 현실의 그 중간에서 굉장히 스스로가 괴로워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은아입니다. 저는 언니들과 함께 윤혜린 역을 맡았고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관현입니다. 저는 모래시계에서 강우석 역할을 맡았고요. 어제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쉽지 않은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별석이 보고 싶습니다. 네, 우석 역할을 맡은 최재훈입니다. 우석 역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필석이 형님 보고 싶습니다. 네, 종부 역할의 강호석입니다. 네, 건달로 나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역할의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역의 김산호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해리를 지켜내는 오직한 포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역의 손동욱입니다. 12월 이제 드디어 모래시계 뮤지컬 시작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처럼 뮤지컬 시작해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 역할의 이호원입니다. 뮤지컬 처음 도전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제작되기 전부터 누가 캐스팅이 될까 많은 화제가 됐죠. 근데 오늘 보니까 싱크로율을 할까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력이 탄탄하게 겸비가 된 배우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캐릭터를 맡으신 분들께 제가 따로따로 대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수 역할의 세 분, 김호구형, 심성록, 한지상 세 배우 어떻게 이 작품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모래시계 워낙에 유명한 드라마였고요. 전 개인적으로 95년도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춘기 시절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긴 휴가 기간이거나 좀 마음이 좀 힘들 때는 드라마를 좀 계속 다시 돌려보기 위해서 꾸준하게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과연 무대 위에서 어떻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는 굉장히 운명과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고 기억 속에 어느 한 편에 있었지만 잊고 살았는데 드라마를 출연하면서 최민수 선배랑 같이 하게 되니까 민수 선배 보면 옆에 모래시계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잊고 지내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런 작품인데 출연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저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그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운 이야기인지 아닌지. 근데 저희들이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 남녀의 정말 끈끈한 멜로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고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최민수 선배님 역할을 해요? 라고 저는 자문하면서 저에게 섭외를 주셨을 때 정말 며칠 몇 밤을 고민하면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분이 하신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도 최민수 선배님께서 너무나 잘하실 것이다. 저는 그분의 노래하는 모습도 너무 팬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추억을 되살리며 드라마를 봤을 때 그 태수의 고등학생 때 모습을 보고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태수만의 그 순수함 그리고 그만의 방황, 고민 이것이 갑자기 고등학생 때 저에게 그 모습이 와닿으면서 또다시 저 한지상은
도전을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도전에 도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열심히 말고 잘해야 한다는 그 진부한 말을 또 저는 싫어합니다. 잘하냐 못하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혜린 역할의 조정은, 김지현, 장은하 세 배우 자리하셨는데요. 각자 이 소감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역할을 맡게 된 소감이랄까. 너무 네. 사실은 뭐 최민수 선배님 못지않게 고려점이라는 엄청난 사실 그 산을 뒤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분을 뭐 닮아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좋은 배우분들과 창작진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영광이라서 즐겁게 열심히 좋은 작품을 잘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모래시계 섭외를 받았을 때 굉장히 깊게 그리고 길게 고민을 했었더랬고요. 그 이유는 원작이 너무 훌륭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작이 너무 훌륭해서 약간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것을 내가 무대에서 어떻게 무대화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담을 내가 꼭 굳이 안고 가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해야겠다라고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창작 작업이라는 것과 또 조강한 주인이셨고요. 조강한 주인하고는 베르테르 이후로 두 번째 작업을 하는데 연출님이 굉장히 집요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 고급스럽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제가 배울 수 있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모든 배우가 함께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공연이 시작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것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사실 원작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싱크로율이랑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의문에 의문을 거듭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조강 선생님께서 저를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셨던 이유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씩씩함과 당당함과 그런 혜린의 캐릭터들이 조금은 저의 가지고 있는 색깔과 좀 맞지 않아서 저를 믿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외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없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 또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전에 앞서 했던 인터뷰처럼 진짜 누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많이 공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래시계 안에 그 각자 인간의 삶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을 저희가 열심히 캐릭터로 풀어나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정말 너무 훌륭한 창작진 분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저도 기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혜린 역할의 조정은, 김지현, 장은하 세 배우였습니다. 다음 역할이 우석이인데요. 굉장히 이게 기대가 된단 말이죠. 왜냐면 박건영 씨, 최재홍 씨, 이 두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다른데, 강필석 씨도 있습니다. 강필석 씨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네. 두 분에게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자리하신 기자님들에게
우석을 바라보는 내가 뽑은 관전 포인트랄까요? 나는 우석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각오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아까 모래시계를 하게 된 소감으로 쭉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소감을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소감 가시죠. 네, 그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정말 큰 한 획을 그었던 그 모래시계를 뮤지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조광하 연출, 김문정 음악 감독님, 조상진 작곡가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들과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뜨거운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우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원 양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 그 느낌표와 물음표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저와 우리 최재형 씨와 강필석 씨 이렇게 셋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우석을 정말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뭘 대답해야 되죠? 소감을 하셨으니까 그냥 소감 좀 하죠. 네, 영광이고요. 저 역시 고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가 너무 강렬해서 그 기억 되살려서 그 제가 드라마에서 받았던 감동들을 뮤지컬로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고요. 기분 좋고 연습할 때도 즐겁고 네, 딱히 소감이랄 게 없어요. 재미있게 작업하고 재미있는 작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갔으니까 종도와 제이 역할도 소감으로 통일성 있게 쭉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기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도 박성환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만 시험을 잘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다 못했지만.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힘들었던 어떤 그 시대를 반영했던 드라마인 만큼 그때 그 상황에 빠져서 그때를 좀 느껴보고 그때를 한번 그 시대 사람으로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모래시계라는 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나면 이제 언젠간 바닥에 나서 다시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40살인데 올해 40살에 이제 한 30대의 그 모래시계가 딱 뒤집어졌고 이제 40대의 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작품 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모래시계 드라마를 대사밖에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네, 생각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사실 모래시계 내용을 잘 몰랐는데 부모님께서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조광하 선생님과 김문정 선생님 때문에 하게 됐고요. 좋은 어른들과 훌륭한 좀 배울 점이 많은 어른들과의 작업은 저한테 조금 많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인생의 작품을 떠나서 생각하시는 것들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들을 가끔 술자리에서 느끼는 때 참 뿌듯합니다. 훌륭한 어른들이 계셔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더 빛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성환, 강홍석 배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산호, 손동훈, 이호환 이렇게 세 배우들한테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래시계를 연습을 하면서 제가 원래 TV에서 6,000원을 주고 91권을 끊어서 모래시계를 보고 있는데 다시 봐도 너무나 재밌고 또 다시 봐도 다음 화 기다려지는 그런 드라마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려서 기억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런 드라마 지금 봐도 이렇게 훌륭한 대작인데 예전에 저희가 다 기억하는 그 모래시계가 다시 뮤지컬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작품이 될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너무 훌륭한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이 작품이 지금 시대에도 잘 맞는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각자의 자기 신념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그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이 신념이 그 고객들한테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좋은 연출진 분들이 함께해서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좋은 점만 쏙쏙 잘 빼먹으면서 열심히 발전해서 잘하는 뮤지컬 꿈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사실 저는 드라마 모래시계 세대가 아닌데 지금 드라마 보면서 또 형님들과 또 얘기하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꼭 한번 늘 도전해보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연습하러 가는 선배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고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하는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우분들한테 기본적인 캐릭터 소개와 소감, 각오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표 질문이었고 이제는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서 배우들을 비롯해서 연출자, 또 음악 감독님에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진행할까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네. 먼저 우리 연출님이랑 그 다음에 주연 배우로 갈 수 있는 태수 혜린, 그 다음에 우석 역을 맡고 있는 배우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연출님께는 24부작이라는 그 긴 이야기를 무대 위로 옮기실 때 스토리를 함축을 하실 연출이신 건지 아니면 그 이야기 중에 굵직한 이야기들을 먼저 발췌를 해서 그거를 좀 심화하실 예정인지 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현대사의 굴곡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또 현재도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대 위에서 어떻게 소프트하게 풀어주실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아까 소감 발표하시는데 상당히 그 원작 속 배우에 대한 아우라에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 기회가 되신다면 원작 속 배우와 당시에 연기했을 때 그런 감정이나 감상 이런 것들 혹시 교감은 해보실 예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럼 먼저 연출자님부터. 그 질문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셨는데요. 구구절절 사연이 많아가지고 밤새 풀어놔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부작 드라마를 무대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압축하는 데 있어서는 소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죽을 지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저도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뮤지컬도 있고 드라마를 한 것도 있고 만화를 한 것도 있고 소설을 뮤지컬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만은 하지 말아라, 미니 시리즈는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 무대의 스토리와 미니 시리즈의 펼쳐지는 스토리하고 너무 달라서 괜히 잘못 건드려다가 너무 힘들게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러는 편인데 제가 어떻게 하게 되어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뭐 질문하신 내용으로 가서요. 뭐 편하게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몇 에피소드만 갖고 또는 약간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만 받아서 새롭게 이야기를 꾸며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래시계를 보면서 사로잡혀가지고 봤던 사람이어서 제 뇌리에 너무 각인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톤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모하게도 스토리를 가능한 한 압축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에 있는 큰 굵직한 스토리의 징검다리들은 거의 거칩니다. 다만 미니 시리즈하고 무대하고 큰 차이가 주요 인물이 3명이고 그 3명이 만나는 과정으로만 여러 부분이 기억하는 장면이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각각의 활동으로서도 열심히 큰 감동 있는 장면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무대에서는 세 사람이 안 만나면서 각자 하고 이러다 보면 이야기가 모아지지도 않고 너무 방대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 세 청년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 쪽으로 에피소드를 모았고요. 그런 과정에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스럽게 시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택시 운전수도 있고 다시 이제 뭐랄까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래시계가 당시에 방영될 때만 해도 말하자면 당시로서 금기된 소재였죠. 그래서 뭐 굉장히 센세이션하기도 했고 영화처럼 비상승기도 남달랐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은 뭐 수많은 파장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색다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대 부분은 정보나 어떤 시대의 힘으로서 젊은이들 지배하는 쪽으로만 보이게 배치했고 너무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또 말씀하신 것과 또 질문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소프트하게 전달하려느냐 이 무거움을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건 송진아 작가님이 이미 획득하신 이론의 성과인 것 같아요. 모래시계가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라 그럴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포함해서 그런 작품들은 보통 남성 위주의 그래서 좀 힘있는 스토리 뭐 이렇게 갔었는데 송진아 작가의 모래시계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뭐랄까 멜로 감성을 얹었다고 할까. 그래서 여성 관객들도 감성적으로 볼 수 있게 이미 구조적으로 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거기에 기대어서 얹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원작 속 배우와 당시 그 연기했던 감성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혹시 교류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원작의 배우 네네. 당연히 교류해야죠. 네. 결코 그 선배님이 하신 부분과 태수라는 역할 결코 별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래시계가 뭐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그런 드라마도 아니고 그건 정말 그분만이 하신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결론은 이제 섞어야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확 와닿아서 결국에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여지가 있구나. 나에게도 여지가 있다. 저런 순수함이라면 나도 저런 순수함이 있다면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 네, 저런 고민, 저런 방황, 그리고 결국에는 페이소스고 결국에는 트라우마인데 저런 환경에서 자라난 어떤 서름과 아픔이라면 나 또한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좀 더 어린 시절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가지치기로 좀 더 발전해 나갔을 때 조금 각도는 다르겠죠. 네, 그것은 아마 12월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보까지 완벽하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저희 어머니 역할이었어요. 어머니 역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김영애 선생님의 존엄만 들어도 무한의 자극과 반성의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정말 그분이 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드라마를 봤을 때 엄청난 그 환경과 그 당시에 상황이 주는 어떤 서름을 너무도 쉽게 와닿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서름을 어떻게 100% 경험하지 못했죠. 알겠냐만 그래도 와 닿았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 하는 유진이라는 배우가 잠깐 저희 이제 연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녀만의 또 태수 어머니를 연기하는 거 갑자기 순간 울컥했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고요. 그 어머니가 주는 상황, 또 남자들한테 또 어머니의 한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아주 파괴력 있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여지는 12월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그 백학이라는 그 노래가 음악이 중심이 되는데 아까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풀어 나갔을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뭐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광화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모래시계가 그 연출님 그러니까 시대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 지금 세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 작품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젊은 세대한테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의자가 좀 높아서 막 앉았다 이러는데 하느라 살짝 당황을 해서 그 OST의 음악이 주축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후회하고 있었는데 주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극할 수 있는 정서를 그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향수를 불러올 수 있고 또 그 시대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었던 멜로디의 선율이 그 당시에 백학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백학이 드라마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었죠. 아마 드라마 음악에도 획기적인 어떤 선을 긋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좀 물어보셨어요. 그 멜로디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근데 그 멜로디가 주축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예, 원작자가 따로 있고 새로운 작곡자가 새로운 형태로 작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그 드라마에 대한 기억이나 백학에 대한 멜로디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간간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반가운 느낌도 들 것이고 또 드라마에 대한 어떤 본인들만의 기억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음악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서를 유지를 하는 그 정서가 주축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과 사랑과 우정과 또 번뇌가 보여줬던 대표적인 멜로디의 그 서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대적으로 새로운 오상준 작곡가가 우리 배우의 특성에 맞게 우리 지금 현대 무대 상황, 오케스트라에 맞게끔 다시금 새로운 음악들이 도입되어서 그 멜로디와 같이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고와 현대의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란 현재 거울이라고 모르시게도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송진아 작가님은 작품의 주제를 힘으로 잡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그 잘못된 힘의 시대가 청년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렇게 주제를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실 구체적인 사건 이건 물론 다르겠죠. 그때는 좀 더 정치적이고 그랬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청년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시대와 부딪혀서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너무나 거칠어가지고 청년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어떤 잘못된 팀의 싸움들을 하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도 보시면 충분히 공감할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구체적 사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배경으로 시대가 바뀌고 이런 구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더불어 이 작품을 넘어서 또 개인적인 주제로 제가 학교에 있기도 하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 청년들은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의 선배들도 이렇게 힘들게 시대와 싸워왔다. 누군가는 쓰러졌지만
누군가는 또 싸웠고 누군가는 결국 살아남아서 세상을 조금은 바꿨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제안으로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연출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모래시계 하면 워낙 명대사, 명장면들이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용이 될 경우에는 살짝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명장면이나 명대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 혹은 배제를 하셨는지랑 드라마 모래시계랑 뮤지컬 모래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뭘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라마는 드라마고 뮤지컬입니다. 너무 뭐 뻔한 말 같지만 많은 의미가 있겠죠. 물론 대사부터 말씀드리면 좀 넣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뭐 저희들이 한 8월이었나 워크숍을 해봤는데 그 대사를 이었어요.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거라 생각했어. 비슷했나요? 그런데 그 대사를 읽자마자 뭐 같이 참여했던 배우뿐만 아니라 참가했던 스태프들 관계자들이 다 갑자기 빵 터졌어요. 갑자기 왜 뭐 현입이라고 그러죠?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노래에서는 거의 많이 뺐고요. 그러나 그 굉장히 손진아 작가의 감성적인 대사들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캐릭터로 예를 들면 태수가 예를 들면 좀 우직하고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표현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유지하면은 노래를 하면 가사가 심심하겠죠. 제이도 역시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무대는 특히 뮤지컬 무대는 감성을 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는 태수나 제이 같은 경우는 좀 더 감성적이고 소프트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 같은 거 그리셨을 것 같은데 궁금하고요. 이호원 씨는 그 인피니트 탈퇴하고 이게 첫 행보신데 그 소감이나 뭐 각오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 작품을 같이 최민수 선배님이랑 하고 있는데 제안을 받았고 또 결정까지 하게 돼서 이 때문에 사실 조금 신기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선배님한테 확정이 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좀 놀라시더니 제가 막 걱정이다. 선배님의 잔상이 대한민국 온 국민한테 있을 텐데 제가 과연 거기서 뭐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너도 해. 그냥 너로 하라고. 그 말씀이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지상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또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리 뭐 최민수 선배님처럼 흉내를 낸들 최민수 선배님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보다 저로 해서 모질랐더라도 그것 또한 또 제가 표현하는 그냥 태수기 때문에 그 선배님의 딱 세 글자 너로 해 그게 굉장히 좀 박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너 그 느낌이 있어 뭐 이런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좀 회동이 있어서 이렇게 술자리 비슷하게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야 박태수 잘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되게 그게 그 선배님 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면서 내가 박태수인가? 지금 아직은 박태수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박태수인 것 같은데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보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좀 창피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장 제일 두려운 제 공연을 보는 상대가 아마 최민수 선배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떻게 가까이 하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제일 기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수 활동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는 늘 이제 가수 활동도 뭐 3, 4분 정도
되는 노래를 불렀었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도 길어야 몇 분 정도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그래서 늘 무대에서 한번 연기를 긴 호흡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이번 기회에 감정을 길게 가져가면서 긴 호흡으로 많은 배우들과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정식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하시는 이유 꼽으시면서 창작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 나인소스랑 창작 이렇게 잘 병행하면서 출연해 오셨잖아요. 근데 중소형 창작 뮤지컬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 창작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중소형에 비해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창작자분들, 좋은 배우분들이 같이 나오는 대형 뮤지컬, 창작 뮤지컬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정원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문 듣고 싶습니다. 일단 창작은 그게 큰 창작이든 그러니까 그 소극장이든 주극장이든 대극장이든 창작 작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의 창작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뭔가를 그려나간다는 것이 참 두려움의 연속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음악이며 대본이며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거 나름의 다른 숙제가 있는 거라면 창작은 나 하나, 내 역할 하나 잘 해서 이 퍼즐이 완성되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전체에서 무엇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연출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 저 스스로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제작진 여러분, 배우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분들은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파이팅 포즈 한번 가주실까요? 네. 자, 모래시계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